추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11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내가 안 눌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신다면은 멤버십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은 그 커뮤니티 가시면은 나와 있거든요. 한번 체크들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NBA 총 9가지 경기 전부 다 분석을 준비해 왔고요. 오늘 점심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열심히 분석을 준비해 왔습니다. 뭐 자기 분석이랑 한번 맞춰보시고요. 저의 멘트가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가지 경기 바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샬럿이랑 레이커스 먼저 살펴볼게요. 샬럿 레이커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레이커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고요. 레이커스가 사실 직전 경기 이제 실책쇼가 나오면서 애틀란타 상대로 경기를 지고 오기는 했어요. 지고 오기는 했지만 이번 시즌 분명히 10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7승 3패, 승률 70%가 나오는 분명히 강팀입니다. 이번 시즌 분명히 강팀이고, 그리고 사실 돈치치가 되게 잘해요. 뭐 리브스도 정말 잘하고 돈치치도 정말 잘하고 백코트에서의 이런 뭐 뎁스라든지 뭐 밸류라든지 경기력이라든지 너무 좋거든요, 최근에. 자, 일단 돈치치를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번 시즌 경기당 이제 37득점에 그 다음에 이제 10개의 리바운드, 그 다음에 이제 9.5어시, 평균 스탯이 거의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피드골도 지금 49%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볼 상황에서의 확실한 마무리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에이튼이라든지 하치무라를 살려주는 2대2 상황에서도 효율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정에서도 사실 득점에 대한 볼륨이 조금 유지가 되다 보니까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도 사실 크게 없습니다, 지금. 크게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샬롯같이 컨테스트 능력이 좀 떨어지는 팀을 만난다라고 한다면은 뭐 레이커스 입장에선 충분히 많은 득점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지금 1번 포지션의 매치업이 섹스턴과 돈치치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좀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돈치치가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 자체가 빈도수가 아마 많이 많을 겁니다, 내일. 그래서 레이커스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조금 높게 설정을 가져갈게요. 자, 반면에 홈팀 샬롯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지금 라멜로 볼이 빠집니다. 라멜로 볼이 빠지고요. 사실 이번 시즌 샬롯이 3승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는 라멜로 볼의 공이 가장 컸거든요. 뭐 섹선도 최근에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사이즈에서의 아쉬움이 분명히 존재하다 보니까 공격과 수비에서 밸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샬롯의 스팟업 자원들 자체도 야투리 점점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 평균 득점이 119득점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111.6득점까지 득점에 대한 지원도 점점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샬롯이 사실 레이커스를 상대로 약간 비벼보기 위해서는 좀 레이커스의 실책을 좀 유발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책을 유발해 줘야 되는데 뭐 샬롯의 선수 구성을 보시면은 뭐 섹스턴이라든지 뭐 사이온 제임스라든지 뭐 크노펠이라든지 앞선에서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상대 실책을 유발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진다고 봐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순수하게 화력 대결로 들어갔을 때 레이커스가 유리한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레이커스 승 아니면 마헨
그 다음에 이제 231.5 기준 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님들. 참고해 주시고 다음 경기 들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랑 워싱턴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워싱턴. 자, 이 매치업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체급 차이가 좀 느껴져요. 체급 차이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디트로이트랑 워싱턴. 원정팀 워싱턴이 지금 몇 연패냐면은 8연패까지 연패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연패 구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큰 문제는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돼요. 경기당 평균 실점이 128.4실점, 리그 전체 꼴찌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이 122.8, 리그 전체 29위 수준. 근본적으로 수비 코트에서 쓰는 에너지 레벨 자체가 조금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적극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에게 쉬운 슛 찬스를 너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수비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뭐 디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커닝햄이라든지 두렌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가져가는 2대2 게임은 내일 워싱턴을 만나서는 되게 효율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커닝햄이 그냥 혼자서 가져가는 아이솔레이션 상황도 충분히 워싱턴을 만나서는 강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스팟업 자원들도 야투가 터집니다.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되고 있고, 순수 야투도 최근에 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좀 거슬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오늘 필라델피아와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커닝햄이 오늘 경기를 40분 넘게 40분 37초를 뛰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렌 같은 경우에도 37분 23초를 뛰었죠. 그래서 이 커닝햄과 두렌에 대한 체력에 대한 관리가 사실 잘 안 됐었고, 핵심 코어들에 대한 출전 시간 관리가 잘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장자들도 되게 많거든요. 뭐 아이비라든지 세서, 뭐 스튜어트, 그 다음에 해리스까지. 이제 4번 포지션은 지금 많이 얇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력적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얇아진 뎁스가 조금 겹치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는 해요. 그리고 워싱턴도 워낙에 공격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높은 팀이다 보니까 한 3쿼터 후반부터 조금 실점률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 종합해 보면은 워싱턴의 지금 불안한 핸들링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디트로이트의 볼 소요 시간이 되게 길 텐데 굳이 디트가 체력전으로 경기를 끌고 갈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디트로이트는 지금 세트 오펜스에서도 충분히 높은 효율을 보여줄 수가 있다 보니까 아마 좀 템포를 낮추면서 가져가지 않을까? 235.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핸디는 좀 모르겠어요, 사실. 디트가 승리는 가져갈 것 같은데 핸디캡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하면은 디트 승. 근데 핸디는 사실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235.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올랜도랑 그 다음에 이제 포틀랜드, 올랜도 포틀랜드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팀 올랜도가 오늘 보선을 만나서 경기를 4점 차로 경기를 지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올랜도의 3점이 안 터졌고요. 생각보다 보선의 3점이 잘 터졌어요. 그래서 올랜도가 경기를 지고 왔는데 다만 이제 경기 자체가 4점차 승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투포지션 게임이다 보니까 올랜도는 주전 자원들의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가 안 됐어요. 뭐 방케로라든지 프란츠 와그너라든지 데스먼드 베인이라든지 올랜도의 핵심 코어 3인방이 30분 중반씩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백투백
경기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하필이면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은 포틀랜드를 만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올랜도 입장에서는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높은 에너지 레벨을 가져가는 팀이고 윙 자원들의 뎁스라든지 밸류가 굉장히 좋은 팀인데 특히나 저는 눈에 띄는 선수가 이 아부디아가 되게 좋거든요. 아부디아가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이제 드라이브 하면서 들어가면서 뭐 자유투를 얻어낸다든지 리머텍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밖으로 빼주는 패스라든지 이런 각 공격마다 밸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성공률도 올라왔고 자유투도 많이 뺏어내고 있고 A 패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홀리데이부터 시작되는 뭐 핸들링에서부터 시작되는 공격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팀 전체적으로 공격 코트에서의 집중력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당 평균 121.56득점씩을 가져가고 있고 뭐 야투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지만 세컨 찬스에 대한 집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자유투를 굉장히 또 많이 던져주면서 득점에 대한 지원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포틀랜드가.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약간 포틀랜드가 주도하는 빠른 템포의 화력전이 좀 예상이 되고요. 공격 코트에서의 높은 집중력이 좀 유지가 되는 경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36.5 기준 다득점에다가 포틀랜드 프랭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36.5 기준 했을 때 오바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포틀랜드 프랭 요 정도 가능성을 언급해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포틀랜드가 굳이 역배를 받을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마이애미랑 클리블랜드 경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엠 클블. 자, 이 매치업은 홈팀 마이애미. 마이애미는 좀 눈에 띄는 지표가 뭐죠? 이번 시즌 생각보다 이 홈에서 경기력이 좋았어요. 총 4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4번 다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애미의 이번 시즌 주요 전술이 뭐죠? 이거는 제가 뭐 분석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템포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갑니다. 왜 빠르게 가져가느냐? 지금 헤로라든지 로지어, 그 다음에 아데바요 이런 친구들이 뭐죠? 결국에는 세트 오펜스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핵심 코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헤로 없고 아데바요 없고 로지어 없는 상황에서 세트 오펜스를 가져간다 한들 효율이 안 나와요. 효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달리는 거죠. 상대 턴오버 유발해서 달리고 상대 이제 야투 안 들어갔을 때 리바운드 빠르게 잡고 빠르게 넘겨주는 이런 패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그게 생각보다 잘 풀려지면서 경력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마이애미는 사실 이게 강요가 됩니다. 이게 세트 오펜스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요가 돼요. 강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내 매치 상대가 누구다? 클블입니다. 자, 클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초반이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뭐 갈란드라든지 뭐 론조 볼이라든지 메릴이라든지 이 앞선에서의 부상자가 조금 많다 보니까 이 미첼이 1번 뛰었다가 2번 뛰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턴오버 많아지고 약간 경기력이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다만 최근에는 갈란드 돌아왔죠. 론조볼 돌아왔죠. 메릴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코트에서의 운영이 되게 수월해졌어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턴오버에 대한 비율은 줄어들고요. 득점에 대한 지원은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첼은 이번에만 이제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죠. 이번 집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야투율이 더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상황이다. 빈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클블이 이번 시즌도 역시나 공격이 되게 좋습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이 120.7득점, 리그 전체 8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이 116.7 기록하면서 12위 팀인데 다만 최근에 이런 공격에 대한 지표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득점이 돼가고 있고 이게 끝이 아니라 점점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진짜 무서운 점이 되겠죠. 그래서 내일도 사실 퀴블은 턴오버 없이 높은 공격 성공률을 동시에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트랜지션 상황이 잘 나올까요? 원하는 만큼 많은 득점을 가져갈 만큼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퀴블이 높은 성공률과 이제 안정감 있는 핸들링을 기반으로 가져가면서 마이애미의 공격 코트에서의 강점이 약간 상쇄시켜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퀴블 승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6.5 마헨 그 다음에 246.5라는 기준점 굉장히 높은데 저득점 가능성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LAJ77161이 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시카고랑 샌안토니오 경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샌안토니오. 자, 시즌 출발이 나쁘지 않은 두 팀의 맞대결인데 시카고가 지금 6승 3패, 샌안토니오가 7승 2패를 기록 중인 상황이죠. 자, 특히나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게임 시즌 시작을 5연승으로 시작했었어요. 5연승으로 시작했었는데 최근 4경기에서는 1승 3패. 약간 주춤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지금 시카고는 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실점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일단 시즌 평균 실점이 118.11 실점, 리그 전체 19위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이 115.5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9위. 점점 실점률이 증가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시즌 초에 잘 됐었던 뭐 스위치 수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치 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사실 부세비치가 5번 포지션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웬비어와의 매치업을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1대1로 막을 수 있을까요, 부세비치가? 사실 사이즈에서도 조금 밀리고 웬비를 막을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수비력이 부세비치 입장에서는 좀 모자란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드럼 박스까지 복귀했다 보니까 웬비에게 몰리던 공격이 조금 분산되는 효과까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라는 조금 더 넓게 코트를 써주면서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야투 효율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아마 샌안토니오는 충분히 많은 득점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주요 전술이 뭐죠? 뭐 부세비치, 부젤리스, 조시 기디 2대1 게임으로 가져가는 공격 패턴이 되게 많아요. 패턴이 굉장히 많고 미드레인지 거리에서 슈팅을 가져가는 빈도수도 되게 많은 팀이거든요. 근데 사실 웬비의 수비 범위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패턴이 안 먹혔을 때, 패턴이 실패했을 때 이 죽은 볼을 조금 처리해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면은 빠져있죠. 지금 코비 화이트였어요. 그래서 사실 패턴이 되게 잘 먹히는 경기라면은 시카고가 충분한 화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내일 샌안토니오를 만나서는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실점률이 화력으로 따라가기가 조금 빡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이제 뭐 샌안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헨 아니면은 생각보다 시카고의 득점이 잘 안 되면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샌안 승, 그 다음에 3.5 기준 마헨, 그 다음에 234.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내일 경기가 조금 많다 보니까 9가지 경기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형님들. 빠르게 들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랑 이제 미러키 경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댈러스 미러키. 자, 이 매치업은 좀 심플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원정팀 미러키는 오늘 홈에서 휴턴을 만났죠. 휴턴 만나서 7점차 패배 당하고 왔습니다. 득점에 대한 지원은 잘 됐지만서도 제공권 확보적인 측면이나 파울 관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내주고 왔죠. 내주고 온 상황이고, 홈팀 댈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앤서니 데이비스라든지 게포드가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번 시즌 주요 공격 옵션이 뭐죠? 댈러스가? 이제 페인트 존에서 가져가는 득점이 되게 많습니다. 페인트 존에서 가져가는 득점이 되게 많은데, 사실 뭐 유기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에이패스가 잘 나오지 않고 있고 공격 성공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시즌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 쿤보라든지 터너가 버티고 있는 미러키의 2점 라인에 들어가서 많은 득점을 댈러스가 과연 가져갈 수 있겠느냐,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뭐 이번 시즌 평균 득점이 106.5득점밖에 안 되는 팀이죠. 뭐 최근의 경기력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다만 변수가 뭐냐면은 이 미러키가 백투백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미러키의 순수 야투 감각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팩트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정 백투백의 미러키의 승리 가능성보다는 231.5 기준 대비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뭐 요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잠시만요. 피닉스랑 뉴올리언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피닉스 뉴올리언즈. 자, 이 매치업은 뭐 최근의 흐름이 많이 다릅니다. 피닉스랑 뉴올리언즈가 흐름이 많이 다른데, 홈팀 피닉스는 최근 5경기에서 이제 4승을 추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이제 2승을 추가하고 있죠. 자,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공격과 수비에서에 대한 밸런스가 되게 좋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116.8득점을 가져가고 있고, 실점이 107.4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플러스 9.4. 뭐 동일기간 봤을 때 리그 전체 8위거든요. 그래서 사실 피닉스가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좋고, 내일 이제 그린이 빠지기는 해요. 이제 햄스트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빠지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부코가 보여주는 에이스로서의 가능성이라든지, 최근 피닉스가 이런 스팟업 자원들도 같이 야투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피닉스의 공격은, 특히나 뉴올리언즈를 만나서의 공격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한 화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은 원정 경기를 가져갔을 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실점률이 올라가고 득점에 대한 지원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 머피라든지 뭐 사딕 베이, 호버트 존스, 뭐 호킨스 이런 친구들 윙 자원들이 활약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원정에서는 뭐 턴오버 유발이라든지 리머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표가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피닉스의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뭐 피닉스가 어렵지 않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뉴올리언즈는 원정이라고 한다면은 뭐 윌리엄슨이라든지 머레이라든지 조던 풀이라든지 이렇게 폭발력이 있는 친구들이 조금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원정에선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피닉스 승,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보면 피닉스 승 7.5 마헨 가능성, 그 다음에 229.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유타랑 미네소타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타, 미네소타. 물 좀 한잔 할게요. 물을 안 마셨네. 크대구 79님 별풍선 449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형님들. 목이 좀 아파가지고. 자, 유타, 미네소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타, 미네소타.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미네소타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미네소타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최근에 유타의 경기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원정 5연전을 가져가면서 단 1승만을 추가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균 득점 지원이 최근 5경기에서 100점, 8득점밖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고 실점이 119.6실점을 가져가다 보니까 미네소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추가하고 있고요. 평균 득점 지원이 128.4득점. 내일도 뭐 에드워즈라든지 랜드를 활용한 에이스들을 활용한 공격에서의 옵션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맥다니엘스라든지 뭐 하이란드, 뭐 셰넌, 뭐 나즈 리드 득점에서의 볼륨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자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유타 같은 경우에는 팀 전체적인 수비 능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너키치와 고베어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은 고베어 쪽에서도 심지어 받아맞는 득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네소타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정말 최대한 높게 설정해주고 싶어요. 다만 변수가 뭐냐면은 유타의 반등 가능성. 지금 부진하고 있는 득점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왜 반등 가능성이 있냐면은 내일 홈이거든요. 이번 시즌 유타가 홈에서 총 3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3번의 경기에서의 평균 득점 지원이 몇 득점이냐면은 133.7득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유타가 홈에서는 조금 더 유기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야투에 대한 집중력이라든지 필드골 성공률 자체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내일 유타에 마카넨을 막아줄 수 있는 자원이 조금 애매합니다. 미네소타는. 뭐 랜드리 맞기에도 애매하고 고베어가 맞기에도 좀 애매하고 마카넨이 생각보다 좀 많은 득점 가져가면서 멱살 캐리각도 한번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곽에서 마카넨 쪽에서 좀 많은 득점 찬스, 많은 득점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싶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타의 7.5 플랫 아니면은 234.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투포지션 안쪽 경기를 조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타 7.5 플랜 그 다음에 234.5 기준 오바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죠. 클리퍼스랑 애틀란타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퍼 애틀. 자, 홈팀 이제 클리퍼스가 좀 연패가 길어지고 있어요. 최근 4연패까지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레너드가 빠지고요. 브래드리 빌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엉덩이 쪽이 좀 불편하다고 해요. 근데
뭐 가장 큰 좀 아쉬운 점,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번 시즌 클리퍼스가 뭐가 문제죠? 턴오버가 되게 많습니다. 실책으로 끝나는 포제션이 되게 많다. 이번 시즌 클리퍼스는 포제션 이제 그 공격당 포제션당 턴오버 비율이 15.6%거든요. 리그 전체 꼴찌입니다. 그래서 뭐 하든부터 시작해서 뭐 존 콜린스, 뭐 주바치 쓸데없는 실책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타이트한 수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실책 유도, 이런 부분들이 또 강점으로 가져가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클리퍼스가 포지션이 마무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상대에게 포지션을 넘겨주는 이 빈도수가 조금 많아질 수가 있다고 봐요. 최근에 경기력도 안 좋고 실책도 계속 많아지고 있고 실점에 대한 억제도 최근에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레이커스를 잡아내고 왔죠. 뭐 트레이 영, 뭐 젤런 존슨, 뭐 포르징기스 전부 다 빠지는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전부 다 빠지는 상황에서 레이커스 잡아내고 왔거든요. 그래서 상대보다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갔고요. 뭐 다니엘스라든지 뭐 월레스, 뭐 개까지 약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주면서 많은 패스, 높은 에너지 레벨 기반으로 경기를 가져가면서 공간 창출에서의 강점을 보여주면서 경기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애틀란타가 내일도 트레이 영 빠져있고 워커, 그 다음에 젤런 존슨, GTD에 걸려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는 핵심이 최근에 애틀란타의 경기력이 좋고 벤치 구간에서도 경기력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좀 핵심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쉽지만은 않기는 해요. 좀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애틀란타의 플랜 정도? 그게 막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 경기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클리퍼스의 경기력이 워낙에 또 안 좋기도 하고요. 요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애틀란타가 홈이었으면은 애틀란타 승리 봤을 것 같은데 원정이라서 클파가 또 홈에서는 또 나쁘지 않은 경기도 한 번씩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네요. 어려운데 프랭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9가지 경기 분석 멘트 전부 다 진행해 봤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은 만약에 오늘 저의 방송이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도 지금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려 볼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